네. 예, 그래서 제가 그 학교 현장에서 그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고 학생들이 고민하는 이 영어 교육의 그러한 학력을 높이는 것, 원하는 대로 영어 실용력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 답변은 뭐라고 해주시나요? 쉽게 그래서 영어를 그때 얘기를 잘하시는 했습니다. 방법. 네. 예, 제 경험을 얘기를 했습니다. 제가 학교 다닐 때, 오고 다닐 때 교과서를 들고 외워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. 그래서 공부를 해서 그때 외웠던 것이 활용을 해서 실력이 됐고 또 외우니까 말할 수 있는 그 문장도 나오고 또 말하는으로써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과서만 열심히 해도 영어 학력은 올라간다. 이렇게 하면서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. 정말 그 제2 국어, 제2 외국어를 우리가 이제 나이가 성장해서 어른으로서 배울 때는 외우는 것도 가장 큰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. 그 올해 그 충남교육청의 역점 과제로 우리 교육감님께서 영어 교육을 바꾸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셨는데 어떤 식으로 바꾸실 거고 그 이유는 뭘까요? 제가 우리 충남의 경우를 보면은 저희들이 영어에 투자하는 그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원어민 교사를 모든 학교에 이렇게 배치하기까지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. 한 분을 모셔서 하는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비용이 들고,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그러한 수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국 연수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연수에 참여해서 선생님들이 수업 능력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해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또 잘 영어가 잘 안 되고, 그 다음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님들께서 그 영어 교육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그 사교육에 투자하는 비율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. 약 7조 원이 영어 교육 때문에 사교육이 많이 든다.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.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학력도 안 올라가고 또 학부모님들이 교육비 부담 경비도 많아서 이거를 역발상으로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 안 들이고 영어 학력을 높일 수 있을까, 이렇게 해서 그 방법으로서 영어 교과서 외우기를 추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6개월간 준비를 했습니다. 해서 금년에 이 영어 교과서 외우기 정책을 통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자. 학력도 높이고 영어로 인한 학부모님들의 교육 경비도 좀 부담을 줄여드리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학교 현장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. 사실 그 교과서만 공부해도 영어를 잘할 수 있다. 가장 좋은 그 포인트가 되겠죠. 그래서 교과서를 활용한다는 게 사실 영어를 그 교과서 통째로 그렇죠. 외우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죠. 잘 이제 학습도 되고 습득도 되는 부분이니까. 많이들 학생들이 잘 좀 따라 했으면 좋겠는데, 영어 교육 혁신을 위한 8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를 하셨다고요. 어떤 내용인가요? 첫 번째는 영어 교과서 외우기를 추진을 하고요.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듣기 능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쪽을 했고요. 세 번째는 그 영어 평가 방법을 계산했습니다. 말하자면 너무 시험에 있어서 이 문장을 고르고 하는 오지선다형보다는 이 학생들이 그 외운 것을 쓰고 표현하는 능력.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학생들이 영어 인증제도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의무 연수를 받도록 했습니다. 1년에 또는 2년에 한 번씩은 새로운 그러한 영어 교수법을 통한 여러 가지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또 선생님들에게도 그 TE라고 하는 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이렇게 해서 영어로 수업하는 인증제, 이것도 실시를 하고요. 그 다음에는 모든 학교의 원어민 교사를 활용하는 능력과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의 영어 체험 캠프를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이 8가지를 영어 혁신 방법으로 채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약간 그 교육감님께 외람된 질문이지만 요즘 그 나름대로 영어 교육의 추세라고 하면은 이제 말하기와 듣기라는 이런 대세가 있는데 그 충남교육청의 이제 그 암기, 교과서 암기라면 약간 포인트가 벗어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또 의견도 있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맞습니다. 이 영어 교과서 외우기 정책을 추진하니까 요새 어떤 이제 새로운 선생님들이
교육감님은 구식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. 그런데 저는 영어 교과서 외우기를 통해서 듣기, 말하기, 쓰기, 읽기 능력을 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 말하자면 기초학력이 중요합니다. 이 말을 할래도 기본적인 그러한 암기 능력, 외운 것이 있어야 말을 할 수 있고요. 또 외운 것을 말하고 서로 표현하면서 말하기가 되고 또 외운 걸 말하면서 상대방은 듣는 능력 그리고 쓰기 능력은 우리 평가 시험에 있어서 오직 선다형이 아니라 그 괄호넣기라든가 외운 것을 쓰는 능력 이렇게 하면서 듣기, 말하기, 읽기, 쓰기 능력을 이 교과서 외우기를 통해서 4가지 언어 기능을 훈련시키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은 이러한 그 구식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 유용하고 효율적인 영어 공부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께서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암기를 통한 학습 방법이 구식이 아니냐. 네,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. 글쎄요, 그 용어의 정의로 봐서 구식이라면은 옛날에 썼는데 요즘 안 쓰는 게 구식이고 옛날에도 써왔지만 요즘도 쓰는 거는 구식이라고 하질 않죠. 그렇죠. 그럼 과연 이게 구식이냐 아니냐인데 일단 저는 이론가니까 이제 영어 교육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 교과서 암기식은 어떤 교수법 책에도 나와 있는 방법이 아니고 어떤 책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. 이제 그런데 그 교육감님이 추진하신 거는 본인의 경험상 해보니까 좋더라 이제 이래가지고 하신 거거든요. 근데 사실 그게 효과가 저는 기본적으로 좋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걸 이론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일단 뭐 요즘 왜 그 소위 의사소통 능력 그래가지고 뭐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문장을 이렇게 계속 소위 습득해가지고 뭐 말하는 능력을 키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방침이 맞기는 맞아요. 그게 우리나라 이제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권장하고 있는 방침인데. 문제는 뭐냐면 그 방침은 이 영어 공부할 시간이 아주 충분히 많을 때는 국가에서 시청하고 있는 그 의사소통식 방법이 맞지만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제한돼 있고 학생들이 연습할 기회도 제한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많이 해서 영어 실력을 늘어야 할 때는 분명히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영어 공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, 사실은. 그렇죠, 이제 사실은 그게 사교육에 관한 원인이 되기도 해요. 학교에서 예를 들면 중학교 하면은 학교에서 하는 영어 수업 시간이 몇 시간 안 되는데 부족하거든요.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학원 가는 효과도 있는 건데 대안 중에 하나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교과서 외우기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. 이제 근데 우리나라 상황에 시간이 부족하고 연습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 그걸 메꾸는 방법으로 영어 그 책을 통째로 외우면은 일단 기본적인 문형이나 단어 이런 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거든요. 이제 박혀 있으면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그렇게 해보셨으니까 알 겁니다. 이제 그 문장이 생각이 나요. 이제 100%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가 외운 걸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소위 말해서 어떤 기본이 돼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비슷한 문형이나 이게 활용돼가지고 말하기나 쓰기 할 때 나타나거든요. 이제 분명히. 그래서 그런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끝까지 이 방법으로 공부하자는 아니죠. 이게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부터 정도 실력이 조금 되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겠죠. 이제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자라는 쪽으로 볼 때는 효과는 있다고 보고 또 하나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을 저는 상당히 선호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이제 그렇게 보면 구식 방법인데 저는 옛날에 중학교 영어 천별 때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그 방법을 고집하셔가지고 중1부터 중3까지의 영어책을 마침표 하나 안 틀리고 달달 외우고 시험이 그거예요. 외워갖고 그러면 잘 써야 되는데 마침표 하나 틀려도 문장 틀린 걸로 간주할 정도로 엄격했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배운 문장을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공부하러 갈 그 무렵까지 거의 문장을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효과를 발휘했던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지만 저는 이런 거는 제가 학술적으로 주장을 안 하는 것이 이건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교수법도 아니니까 너 혼자 잘 됐다고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먹히느냐 이러기 때문에 이제 주장을 못한 건데 어쨌든 학술적으로는 그것이 우리나라 상황에 독특한 상황에서는 먹힐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봐도 뭐 교육관님도 개인 경험상 먹히셨겠지만은 저는 이제 개인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것이 학술적으로도 먹힐 수 있느냐라는 것이 좀 입증이 돼야지만은 좀 보편화시켜서 퍼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걸 잘 좀 이렇게 한번 앞으로 이제 올해 시작하셨으니까 이게 검증을 쭉 하셔가지고 효과 있으면 있는 건데 그게 꼭 뭐 무슨 책에 나온 교수법이래야지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.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
시도해 볼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나름대로 이제 그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촉매제 역할로는 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, 근데 궁금한 것은 그럼 그 영어 교과서 외우기를 언제부터 시작을 할까가 또 궁금하거든요. 몇 학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외우기를 시작해야지 가장 큰 효과가